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? 이제 소비가 소득을 넘었을 때 우리네 삶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죠. 그리고 무리하게 탐욕과 욕심을 부릴 때 삶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좀 쉽게 좀 수월하게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현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진답니다. 물론 살다 보면 엄청난 재능, 엄청난 운, 이 행운이 따른 사람이 있긴 합니다.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제 건물주예요. 매달 월세 수익이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어와요. 뭐 그런 집에 태어나면 뭐 경제적인 그런 불안이나 염려 이런 걸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.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여유로웠으니까요. 근데 보통의 가정에서 뭐 특별하게 부모한테 기댈 거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항상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고 삶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제 갖고 나가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부모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탐욕이나 욕심에 찌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. 뭐 지금은 영끌족들, 뭐 비투족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2011년, 뭐 2008, 9년 막 이때는 하우스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. 뭐 지금보다 빚의 규모는 3분의 1, 4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죠. 그리고 그전에도 뭐 집을 1억 한 2천만 원, 1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한 1천만 원만 들고 그런 집을 사면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집이 3억 되고 4억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지금은 아니지만 제 전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도 2006년, 2007년 저기 용산에 빌라들 있잖아요. 빌라들을 뭐 아예 집을 보지도 않고 제2금융권에 대출 받아가지고 뭐 빌라를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집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도 허다했고요. 에이 설마 사람들이 그런 일 벌린다고.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. 왜냐?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려고 기다리다가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저기 모델하우스 이제 심심해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냥 이렇게 계약금만 이렇게 100만 원 걸어놓고 나중에 당첨되면 뭐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실제로 100만 원 걸고 왔는데 계약금 내라 그래서 넣었는데 당첨돼서 실제로 입주할 때쯤 되니까 집값이 1억 2억 3억 올라가지고 1억 2억을 손에 쥔 경험을 했거든요 과거에. 근데 그게 복이냐? 아니죠.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수월하게 더 쉽게 이제 일을 벌려가지고 이제 막장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. 돈을 번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특히나 자산시장에서 이제 크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지금 와서 이제 지금으로 되돌아오면 지금 연끌족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집을 왕창 샀잖아요. 다주택자들 뭐 교수나 뭐 고위 공무원이나 뭐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춘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많이 샀단 말이죠. 이제 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목이 쪼이고 있는 거예요. 대출금리 1% 후반대, 2% 초반에 빚내는데 지금 시중금리 5% 6% 되니까 미치는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 터져 나오진 않습니다. 왜냐? 그럼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되면 뭐 두 달 뒤에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경매 처분하고 하니까 실제로 경매로 이제 경매 시장에서 법원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. 그 대개 한 1년 반에서 한 2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 기간 동안은 우두두 무너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.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자영업자들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. 장사한다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그런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돈 많이 벌 수 있다고. 뭐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뭐 이래저래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자꾸 꼬드깁니다. 뭐 글쓰기가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
뭐 컨설팅을 하면 큰 돈 벌 수 있고 뭐 이걸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. 하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번 두 번 듣고 흉내 조금 낸다고 돈 벌 수 있냐? 돈 못 번다라는 겁니다. 대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비용이라고 돈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. 이래저래 탐욕이나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. 근데 그 탐욕이나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 되는 거고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에 혹해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남에게 갖다 바치면 그 돈은 남의 돈이 되는 거지 내 돈 안 된다라는 겁니다. 투자라는 목적으로 남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은 내 돈이 될 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법 있죠. 아주 적은 돈으로 잠깐 빌려달라고 했다가 고맙다라고 답내로 이렇게 돈을 따박따박 줍니다. 10% 15% 수익을 이제 받다라고 하며 원금하고 이자까지 흔쾌히 이렇게 주죠. 그렇게 해서 신용을 쌓고 난 이후에 나중에 온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다 끌고 와서 돈 갖다 주게 만듭니다. 그러고 난 이후에 잠적하거나 도망가 버리죠. 그나마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수, 고수는 도망도 안 간답니다. 변호사 사가지고 네가 투자한 거잖아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.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놔버리고 그냥 파산해버리고 회생해버리고 아니면 깜빵 잠깐 들어갔다가 살다가 그냥 나오고 땡입니다.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해서 사기를 쳐도 깜빵 가서 오래 안 사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. 지금은 어떠냐? 다 하지 않는 거. 내 스스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면서 좀 신중하게 천천히 움직이려고 애쓰는 거.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래저래 누구나 다 남들보다 좀 더 멋있게 살고 싶고 우아하게 살고 싶고 뭐 그럴싸하게 지내고 싶죠. 근데 그런 생각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겠다라고 무리하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 돈을 벌기는커녕 빚쟁이로 전락해가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뭐 유튜브 한두 개 보고 남들이 하는 얘기 한두 번 듣고 있잖아요. 그 사람 말 덜컥 믿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함부로 뭔가를 결정 안 하려 합니다. 왜겠습니까? 젊은 시절에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. 되려 젊은 청년들이 의욕이나 뭐 추진력, 도전정신도 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. 지금 영끌들, 젊은 MZ세대들이 영끌을 너무 많이 한 걸 보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지금은 되게 우려하고 조심하고 돌다리 두드리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될 시기 같습니다. 함부로 뭔가를 얻겠다, 남들보다 더 빨리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 생각이 되려 나를 우리 가족을 좀 더 많이 갉아먹고 빨리 몰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욕심부리지 마라. 분수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부로 욕심을 부렸다가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